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안트로젠입니다. 매수하신 분은 한 6만원대 중반에서 한 비중 한 30%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바닥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정말 23만 8천원까지도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 놓고 보는 측면에서는 이게 차트만 보면은 바닥일 수도 있고, 매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번에 임상의 결과가 21년도에 그 22년도에 어느 정도 조금 가까웠다 하면은 사실 이제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미리 정리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일정을 정확하게 알고 매매하기도 쉽지 않고, 또 실제로 회사가 일정과 정확하게 맞게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피하시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날 이제 봤더니 갑자기 뭐 급락을 해가지고 팔지도 못했다, 하한가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 날에 8% 빠졌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또 한 오늘이죠, 한 8.8%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뭐 하한가 두 번 들어갔네요. 21일날 하한가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24일날 또 한 26%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8%니까 거의 뭐 6만원대 사셨던 분이면 지금 반토막이 넘게 났다는 얘기죠. 25,000원이니까 이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어쩌할지 모르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이제 가망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의학생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때 주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방송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는 타이틀로 매일 방송을 하고 생방송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도 대놓고 얘기를 해요. 난 의사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고 주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주가에서 차트 분석을 하고 재무 분석을 하고 뭐 섹터 분석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그게 제약주든 실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차의 타이어를 직접 갈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자동차하고 다른 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판매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주가가 현재 기대감 혹은 이제 실적을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판단을 한다면은 제약바이오는 되게 어려운 섹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완전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2016년, 17년, 18년, 19년 뭐 이럴 때 제약바이오 잘 갈 때는 웬만한 제약바이오들을 해서 괜찮은 기간이었어요. 기대감들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시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방송에서도 대놓고 한 말이니까, 지금은 제약바이오 하기 좋은 시즌이 아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움직였을 때, 예전에 언제입니까? 뭐 2015년부터 대충 뭐 한 2019년, 2020년까지 할까요?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도 한번 또 움직였던 적은 있죠. 이때까지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뭐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서는 기대감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고 결과가 나와야 될 때입니다. 근데 실제로 좋은 결과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러면은 단기 급등을 할 수는 있지만 결과가 값이 나오면 이벤트 소멸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도 생각보다 많이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즌이 제약바이오에 유리한 시즌도 아니고, 그리고 나쁜 결과가 나올 때 지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즌 자체가 제약바이오를 할 수 있는 시즌은 아니지만, 다만 실적이 견조한 제약사들,
뭐라 그럴까, 제약 바이오가 안 좋아서 같이 밀려 내려온 실적이 견조한 제약사들은 실적주 측면에서는 볼만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뷰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 바이오 전체적인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 크게 비중을 실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뉴스를 좀 볼까요? 어쨌든 내용은 이제 기사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근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좀 자세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거죠. 동물성 배지 활용이 임상 3상 실패 원인, 배지 바꾼 DFU 상공의에 기대 중, 어깨 이미 경증 중증 환자 대상 입증 실패, 뭐 이런 뉴스 나와 있는데, 헤드라인 이제 헤드라인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다 봐야 되겠죠. 결과는 일단 임상 실패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상향이 됐죠. 왜라는 걸 봐야지 다음에 임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해볼 수 없을지를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첫 줄에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DFU 상공의 임상 3상은 실패한 게 맞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회사 본질적인 가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회사 본질적인 가치,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아닙니다. 기대감으로 가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논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즌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 제약 바이오는 조금 이제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본질적 가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일단 안 나옴. 본질적 가치는 결국 기대감이라는 거죠. 기대감이라는 거고, 그럼 그다음 계속 이제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은 당뇨병성 족부 궤양 줄기세포 치료제 후반물질 ALLO-ASC DF 국내 3상 실패 원인은 줄기세포를 배양하기 위한 소의 피를 활용한 동물성 배지를 썼기 때문이다. 이 약 자체가 당뇨병 중에서 당뇨병 환자가 제가 좀 해보니까 이게 무슨 병이냐면은 제가 법대 출신이라 자꾸 죄라 그럽니다. 당뇨병성 족부 궤양, 이게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그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당뇨병 환자분들 중 족부니까 발이죠. 발 부분이 감각이 없어지면서, 궤양이니까 썩는 거죠. 궤양이니까 이제 안으로 이제 썩어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 그런 이제 병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실패 원인은 줄기세포를 배양하기 위한 소의 피를 활용한 동물성 배지. 소의 피를 3번 쓸까요? 소의 피를 이용한 동물성 배지. 뭐냐면은 배지가 그거랍니다. 배지라는 게 그 세포를, 이게 그냥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실험실 같은 거 TV 보면은 동그란 유리 글라스 같은 거에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때 썼는데, 그런 거 다 이제 과학실에 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거기서 이제 세포를 배양하는 곳을 배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유리방에다 배양한 게 아니고, 이 배양하는 기본 이제 베이스에 어떤 배지를 사용하는가, 배지 종류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냥 이렇게 유리에 딱 올려놓는 게 아니다. 그냥 이 세포도 동물성을 이제 밑에다 이제 베이스로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세포를 배양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의 피를 활용한 동물성 배지를 썼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배지는 어쨌든간 세포를 배양하는 베이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세포를 해적하는 과정에서 세포 기능이 약해졌다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동물 유래 성분에 포함되지 않은 배지로 바꿔 진행 중인 다른 임상으로 해당 물질을 살릴 수가 있다. 즉 베이스가 있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베이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세포를 배양하겠죠. 배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버섯을 곰팡이로 배양하잖아요.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유리병 같은 데다가 버섯 종균을 넣고 이게 이제 온도랑 기온이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습도랑 맞춰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배양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곰팡이균이 버섯이 되잖아요. 뿅 여기 나와야지 이제 제대로 배양이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버섯인데 유리병에 예를 들어서 뭐 균이 잘못 들어가 있다든지 뭐 여기 이제 오염돼 있다든지 그럼 버섯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상해서 버섯이 안 되고 그냥 쓰레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이스의 문제만 바꾸면은 다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수물 없애기 위해서 세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포 기능이 약해졌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배지의 문제다 이렇게까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배지를 바꿔서 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배지를 바꿔서 이미 실험을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020년 5월 이미 방식을 바꿨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의문이 있는 거 2020년 5월에 이미 다른 배지를 이용한 실험 중.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건 대충 같은 얘기고요. 이 대표는 와그너 2급 당뇨병성 족부 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DFU 상공의 임상에 기대를 걸었다. 이게 이제 다른 배지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동물성이 아닌 배지를 이용한 거에 대해서 다시 기대를 걸었다는 얘기고, 와그너 2급이 뭐냐면은 와그너 1급, 2급 이게 이제 그 중증하고 경증을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그 족부 궤양이 심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1급, 2급으로 나눠서 그 등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그너 2급 당뇨병성 족부 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이미 DFU 상공의 임상을 실행하고 있다. 그게 이제 2020년 6월부터 진행을 한 비동물성 제노프리 배지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임상은 소위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물을 없애기 위한 세척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동물성이 들어갔으니까 이 아까 버섯 예를 들면 유리병을 세척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이제 죽는다는 거죠. 넣기 전에도. 그래서 세포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DFU 상공의 임상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DFU 상공의 임상은 애초에 환자가 와그너 1급인지 2급을 명확하게 분류하지 않았다. 이것도 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중증과 경증을 그러니까 이 약이 중증 환자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경증 환자에 대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분류하지 않았다는 건 지금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임상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어떤 회사였지?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애초에 그 대조군하고 비대조군하고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나네요. 그리고 DFU 상공의 임상은 자문을 담당하는 교수가 환자 등록장에 환자 등급을 미리 확인해주는 방식이다. 1월 현재 50% 환자 등록이 완료되었다. 현재 안트로제는 미국 임상 이상 2건도 진행하고 있다. DFU 102는 와그너 1급, 103은 와그너 2급, 이제 경증 중증이죠. 중증 경증이죠.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환자는 FBS로, 일부 환자는 제노프리 배지로 임상을 진행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재생의료 첨단 치료제 신청을 하면서 FBS 제노프리 배지로 공전을 바꿨다. FBS를 활용한 환자, 아까 말씀드린 소위피를 활용한 배지를 활용한 환자는 실패한 우리나라 임상 3선과 결과 비슷하게 나올 것, 즉 실패할 거다라는 얘기겠죠. 제노프리 배지로 임상을 진행한 환자군이 있다. 이미 임상 등록이 끝난 상태다. 근데 주주들은 이제 이미 2020년 5월에 다른 배지로 실험을 다시 진행했다면은 이미 주주들 입장은 거죠. 이미 실패할 줄 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미 경증과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이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 바이오 업계는 DFU 상공의 임상에서 와그너 1급과 2급 환자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 경증과 중증 모든 환자가 포함되어 있다. 치료 방법은 병강하겠지만 고점을 관점에서 보면 이미 실패한 것, 다른 임상으로 약을 살리겠다고 하죠. 근거가 없다. 결과가 그 임상 중간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 보고 시절 근거를 내놔야 한다. 이번에 실패한 DFU 상공일도 중간 발표도 긍정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
당뇨병성 족부 궤양은 궤양 침투 정도에 따라서 그냥 1에서 5까지 구분되는데 이번에 이제 실패한 게 1급과 2급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안트로젠은 다른 파이프라인 계획도 발표했다. 수포성 표피 박리증. 이게 이제 수포성 표피 박리증은 우리가 이제 수포가 올라간다 하잖아요. 이렇게 수포가 올라와서 균이 있어서 수포가 올라와가지고 표피 껍질이 이제 벗겨지는 거 이런 것들을 치료제에 대해서 올해 일본에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 개인적인 평은 기사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자세히 나온 건데 성공 실패 여부. 그건 전 모르죠. 이거는 모른다. 모르는데 개인적인 견해는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시장에 신뢰를 잃었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까 첫 번째 쭉 보시면은 회사의 본질적 가치 실적은 본질적 가치 보면 실적은 일단 안 나오고 기대감인데 기대감을 주가 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더하기. 그래서 이제 결론. 그래서 성공 실패 여부는 모르지만 일단 기대감으로 움직여야 하는 종목이 신뢰를 잃은 부분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둘째 그리고 실적이 안 나와서 실적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뒤를 보기 힘들다 는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셋째, 저는 기사 볼 때 이거 보거든요. 이게 옛날 제약바이오 방식인데 이날 안트로젠 다른 파이프라인 계획도 발표했던 수포성 표피 박리증 치료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옛날 제약바이오도 좀 많이 이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를 만들고 항암제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성공 실패하는지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짬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기 면역 항암제로 넘어갑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막 기대감으로 가요. 근데 이게 성공했다는 얘기도 없는데 갑자기 이중항체, 뭐 항암제,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 주가만 부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오는데 거의 없어요. 뭐 제 기억으로 한 유한양행 정도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나오는 상태, 결론이 나오면 안 되죠. 결론이 나오면 이벤트가 소멸하잖아요. 결론이 안 나오는 상태로 계속 기대감만 만드는 옛날 방식. 실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기술을 해외에 이전한다든지 이럴 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좋은 결과라는 걸 떠나서 실적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 약을 직접 판매하겠다고 기술 이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 판매하겠다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성공을 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벤트가. 그러면은 그 주가를 더 이상 부양할 수 있는 기대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꼭 상승을 보장하지 않아요. 아까 이제 유한양행도 말씀드렸는데 유한양행이 그 당시에 1조인가 2조 원어치인가 계약 그 두 건인가 제가 예전에 한참 제약바이오 할 때 두 건이 한 석 달인가 넉 달 사이에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출을 하면 모르겠지만은 이게 3상까지 직접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이라는 결과가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게 나 손절 저제 못하겠다. 나 6만원에 샀는데 지금 25,000원이다.
곧 있으면 3분의 1 토막이다. 이거 어떻게 손전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나 손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거의 저점인 건 맞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전에 3월달 작년 3월달이 언제입니까? 재작년 3월달이죠. 재작년 3월달 언제입니까? 코로나 때 있던 저점까지 내려왔어 지금 거의. 지수 그 당시 코스피 지수 얼마냐? 그 당시 코스피 지수가 1400일 때, 그리고 코스닥 지수 얼마일까요? 어쨌든 코스닥 종목이 코스닥 지수가 419일 때, 현재는 코스닥 지수 419일 때 가격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요즘 최근에 장이 많이 빠졌다 부서졌다 죽는다 해서 오늘이 882입니다. 최근 6월달에 1062까지 갔습니다. 코스닥이 6월에. 근데 지금 가격은 코스닥 지수 419 정도일 때 가격입니다. 거의 저점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나 도저히 손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일단은 단기 저항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기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방식이지만 중간 새로운 기대감을 만들면서 뉴스 띄우면서 주가를 한번 부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 도저히 혼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대충 저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재작년 3월이 23,000원이고 지금 25,000원이니까 뭐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단기 지지를 보고 대반등은 줄 수 있어요. 대반등을 줄 경우에 대반등 가격은 전에 이제 올라갔을 때 저항선 역할을 했던, 지지선 역할을 했던 이 정도 가격대 한 45,000원에서 50,000원대, 45,000원에서 50,000원대 목표가, 손절가는 전에 있던 저점은 깨면 안 되겠죠. 23,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나 손절 가능하다, 혹은 비중 축소라도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지금 만약에 제가 코스피 지금 3,200이었으면은, 만약에 지금 코스피가 3,200이다 이러면은 제가 그런 얘기는 안 드리는데, 지금 코스피가 단기 급락해서 2,700까지 내려왔거든요. 2,709입니다. 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주도 섹터로 일부라도 옮겨 가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매매 성향과 앞으로의 이 회사의 기대감을 잘 이익 형량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 항상 고민 있으시거나 종목 고민 있으실 때 장중에는 방송 시간 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 방송 끝나고도 종목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밑에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저희 회원들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설날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새로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이 전화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 된다.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상담하실 분들은 상담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